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보라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담 받으실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부인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심한 폭염으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힘든 폭염과 습한 날씨는 임산부들에게는 더욱더 힘들게 느껴질 텐데요. 일반인보다 체온이 높고 몸이 무거운 임산부들은 일반인들보다 쉽게 지치고 또 스트레스에도 민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덧으로 잘 먹지 못하는 임산부의 경우 무더위로 입맛을 더 잃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뱃속의 아이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여름철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산부인과 상담 마련했습니다. 상담 전화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을 위해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하실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더위가 정말 심하죠. 네,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높은 기온 때문에 우리 임산부들 건강에도 해를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름철에 임산부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높은 기온을 피하시는 것이죠. 네. 특히 임신 14주까지 초기 산모들은 고온의 사우나에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고열을 앓은 경우에 태아의 뇌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기온은 임산부에게 좋지 않게 되겠고요. 네. 또한 임산부의 혈관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심한 경우에 일반인들보다는 감기 등에 더 걸리기가 쉽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궁 수축을 일으켜서 조기 진통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더위에 또 싸우다 보면은 또 임산부의 입장에서는 냉방을 사실 과도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좋긴 하겠지만 또 피할 수 없잖아요. 이게 좀 견뎌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임산부들은 그럼 어떻게 온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여름철에 임산부들이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기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각종 냉방기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 정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주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산모 몸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네. 방향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실내 온도와 바깥 온도의 차이가 너무 나면 네. 감기나 냉방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실내외의 온도 차는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그 냉방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 창문을 열어서 자주 환기를 해주시고요.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사실 그 몸 가누기도 힘들 텐데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름철은 아마 네. 사모님들한테 굉장히 고통의 계절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애를 나중에 낳고 나서도 힘들잖아요, 여름철은. 네, 그래서 최근에 산모님들께서는 이렇게 계획 임신을 하시는 분들은 네. 여름철을 또 피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상담을 위해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상담 받으실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온 유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름철에 또 신경 써야 할 게 아무래도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일반인들도 장염에 잘 걸리고 또 좀 시원한 거 자주 먹다 보면은 배탈 나기 쉬운데 특히 식중독도 조심해야 되고요. 임산부들에게는 어떤 걸 주의 또 해야 될까요? 네, 그 식중독이 여름철 건강에 가장 위험한 적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상청과 식약청의 그 식중독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연일 경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식중독균도 한 서너 시간이면 100배가량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임산부처럼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식중독에 더 취약해지게 되는데요. 네. 위장 기능이 약해진 임산부의 경우에는 단순한 식중독에도 심한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으로 고생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태아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네. 이런 경우에는 도리어 태아의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되게 좋겠습니다. 또한 더위를 식히려고 아이스크림이나 청량음료 등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이것을 과다 섭취하시면 혈당의 증가나 또 임신 중에 과다 체중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식중독이나 뭐 장염 같은 게 걸렸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하는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신 중에 약을 드시는 것을 주저하시는데요. 네네. 병원에 오셔서
아기한테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좋은 약물들이나 수분 공급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죠. 네. 조심해야 하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리 요리되어 있는 치즈나 우유 같은 유제품들, 네. 그리고 고기, 샐러드 등에 리스테리아균이라는 균이 감염이 잘 됩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유산 및 조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는 그 쇠고기나 가금류 등을 날 것으로 먹거나 네. 덜 익혀 먹을 경우에 캄필로박터균이라는 균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끓인 물을 드시지 않거나 아니면 수인성으로 전염이 되는 그런 살모넬라나 이질균도 태아나 산모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물도 반드시 좀 끓여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고기 종류들도 조금 덜 익혀 드시는 것보다는 가급적 정확하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즈나 우유 같은 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신선한 치즈나 우유는 상관이 없는데요. 네. 미리 요리되어서 제품으로 나오지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오래되는 경우에 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만약 임산부가 식중독에 걸렸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요,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주로 이제 설사를 많이 주 증상으로 호소하시게 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인 설사로 탈진이 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탈수 자체도 또 조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반드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병원에 오시면 기초적인 치료로 수액 주사를 통해서 수분과 그리고 전해질 영양분을 공급을 하시고요. 네. 그렇게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의 증상이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 이외에도 꼭 필요한 약이 있을 경우에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약물을 처방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상담실 산부인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 휴가 계획도 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임산부의 휴가도 괜찮죠? 네, 어떤가요? 네. 근데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좀 세균 감염에 대한 위험성도 높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대인들에게서 휴가는 재충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직장맘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사모님들이 많으신데요. 당연히 휴가를 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임신 4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여행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에 출혈이 있거나 그리고 뭐 쌍태 임신이나 양수 과다증 등의 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산모분들은 가급적 장거리 여행이나 힘든 여행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를 하신 것도 크게 관계는 없고요. 그렇고요. 물놀이를 가셔서 과다한 운동 있죠. 뭐 바나나 보트를 탄다든지 어이구,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잠수를 깊이 한다든지 네, 네. 또는 복부에 이렇게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과격한 운동은 좀 피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적절한 그런 놀이와 물놀이를 통해서 하신다면 전혀 휴가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자,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7708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나이가 51살인데요. 네. 2달 전부터 생리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대로 이래 없는가, 이랬다가 또 있을 수 있는가, 그거 궁금해서요. 예, 지금 이제 폐경기로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네, 보통은 한 2년에 걸쳐서 생리가 한번 나왔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뭐 한 달 건너뛰었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또는 뭐 한 6개월까지도 건너뛰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2달 전부터 생리가 없다 그러면 바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1, 2년에 걸쳐서 중간에 한두 번씩은 또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증상을 반복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폐경기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평균 우리나라의 평균 폐경 연령은 50세에서 51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45세부터 55세 사이 같은 경우에 좀 빨리 끝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55세 정도까지 늦게 끝나는 분도 계시죠. 너무 빨리 생리가 끝나버리는 것도 네. 우리가 병으로 조기 폐경으로 네.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리가 있나 없느냐가 상당히 여성의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기 폐경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되나요? 이걸 병으로 만약에 본다면. 네, 폐경이 되면 일단 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호르몬의 부족은 심장병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든지 네, 네. 이러한 질환도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네. 이런 정서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또는 얼굴에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홍조 증상이라든지 네. 뭐 이런
피부 변화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호르몬제를 좀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서 네.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노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 젊음을 조금 유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음.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호르몬제를 투여한다는 거를 좀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은 네, 한 10여 년 전에 네. 그 호르몬제가 유방암에 영향을 네, 미친다는 네, 네. 그런 보고가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사용하던 약물은 지금 다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호르몬 제제가 특별히 유방암과는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60세 이전에 사용하시는 군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논문들에서는 호르몬 제제가 대장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호르몬제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 어떤 조기 폐경이라는 증상이 있을 때만 호르몬제를 투여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원하면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 호르몬제는 보약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 드셔도 뭐 우리가 생명이나 건강의 유지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젊음의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죠. 최근에는 뭐 80살이 되어서도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네. 아무래도 인구의 노령화가 이렇게 그렇죠.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나이가 드셔서도 건강하고 젊게 사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해주시면 네. 이런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젊음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제제는 본인이 원하시면 네.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제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상담실 산부인과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1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산부의 휴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4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안정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좀 심한 과격한 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를 보내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요즘은 또 해외여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장시간 항공기에 탑승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산부님들이 이제 휴가를 가실 때 네. 아무래도 버스나 자가용보다는 이제 기차 등을 이용하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실 때도 비행기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임산부의 항공여행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비행기 내 압력이 좀 낮아지더라도 네. 태아의 헤모글로빈은 좀 특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산소 공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심각한 빈혈이 있거나 네. 혈전 정맥염 같은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조기 진통의 또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탑승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비행기 여행을 가실 때는 보통 이제 그 높은 고도로 가시기 때문에 네. 방사선량이 조금 증가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는 공항 그 보안 검색대 있죠. 네. 여기에도 우리가 방사선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비행기 탑승 전에 담당일을 방문하셔서 네. 먼저 태아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네. 또는 이제 임신 확인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하시면 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실 때 쉽게 탑승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도 미리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709번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좀 물어볼게요. 네. 네. 라디오 볼륨 좀 낮춰주시고요. 제가 네.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호르몬제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런데 생리가 가끔 밥 먹어서 빠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여성 호르몬제 중에서 예. 생리를 나오게 하는 호르몬제가 있고 생리를 안 나오게 하는 아니, 호르몬제가 나오게 있습니다. 하는 크릴맨 먹고 있어요. 우리가 그 종류의 약물은 예. 이제 생리가 나오도록 조절하는 약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님의 자궁은 예. 물론 지금 호르몬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약물을 쓰다 하더라도 노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리를 하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질 수가 있어서 예. 약을 잘 드심에도 불구하고 생리량이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아예 없을 정도로 작은 경우도 크게 이상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호르몬제를 드시면서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초음파를 보셔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요. 그것은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검사를 했고 올해는 또 검사할 거거든요. 예, 생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 한 번쯤 병원을 방문하셔서 자궁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만 한번 하시면 그래 그거 먹고 아니 그 건강검진 할 적에 작년에 했고요. 네네. 그거 먹고 암검사도 했고 네. 그때 별로 이상이 없었고 올해는
내일 뭐 10월 달쯤 돼서 할 거거든요. 네, 일단 그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예. 아니면 이게 자꾸 스트레스로 남는다고 그러시면 약물의 종류가 호르몬제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 그 약물의 종류를 좀 바꾸셔서 오히려 생리가 없는 약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아니, 제가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그 49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평균 이제 50세, 51세 전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47, 8세에도 충분히 생리가 이제 가실 수가 있고요. 아, 그때 돼서 그래. 이게 생리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때부터 먹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몸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꾸준하게 조금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물을 쓰는데 몸이 약물의 용법에 따라서 이렇게 생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는 한 번쯤 병원을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뭐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호르몬제를 계속 이제 투여를 받았는데 네. 이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리가 아예 끝나는 경우도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네. 아무리 호르몬을 투여해도 자궁이 이제 반응을 좀 적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리가 나오는 약물을 쓴다 하더라도 네. 생리 양이 굉장히 적거나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때는 오히려 생리를 나오게 하는 약물보다는 네. 오히려 생리가 없이 조절하는 약물들을 쓰는 게 투여 방법으로 옳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뭐 그것은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내 몸에 맞는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리를 굳이 안 하더라도 호르몬제를 투여하면 노화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임산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는 야외 운동은 되도록이면 피해야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한낮의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네. 산모님들이 충분하게 자연분만이 더 잘 되도록 운동을 네.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리 운동이 몸에 좋다 하더라도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한낮에는 운동을 피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좀 선선할 때 동네에 한 바퀴를 걷는다든지 네. 집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등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상담을 위해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 내일은 안과